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경제과, 농정유통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지구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근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근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예산군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우 의원입니다. 오늘 경제과 소관으로 공통 한 건, 원건 한 건 했는데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본 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 보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본의원은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잔액은 왜 발생했는지, 집행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할 수 했는지, 또한 부정 사용은 없는지, 보조금 사용 및 전반을 확인해야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 요청 취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보조금 정산 반납을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3년간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사회적 기원 사업, 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이게 3년 동안 계속 반복돼서 나왔거든요. 특히 2023년도 청년 지원 사업에서는 1억 2천만 원 이상이 반납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 그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청년들 취업을 위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선 이제 개략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초에는 저희가 4명을 그 지원할 계획으로 그 보조금 신청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예비 창업자 그 사업자 등록 지원으로 인해서 2명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6,700만 원, 23년도에 1,100만 원, 뭐 24년도에
17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퇴사하시는 분들 일수를 계산해서 그 부분을 지급하다 보니까 인건비 분에서 반납이 생긴 거고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 정산해서 주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그 목표 인원이 80명이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미달해 가지고 실제로는 인원이 참여 인원이 6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 세우실 때 이거 가만 안 하십니까? 중간에 뭐 휴직을 내거나 퇴직을 하는 거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가만히 돼야 될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 고용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 설정할 때 좀 높게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땐 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세우실 때 그 청년들과 뭐 이렇게 사전 협의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이거 중간에 이렇게 다 퇴직하고 뭐 나가고 하면은 이거 사업 계획을 서봐야 지금 2년 3년 계속 연차적으로 이게 보조 사업인데 이거 잔액이 발생하면은 그 당해년도 그렇게 발생하면 다음에는 좀 수정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반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예측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지는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반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정 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는 없는 걸로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점검 자체가 잘 됐나 미흡한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아니지만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이것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죠. 저 주식기사 오땡땡이로 나왔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지방 투자 보조금 사업 포기 종료됐는데 예.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 집행됐습니까? 아니요, 집행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그냥 사업 포기만 한 겁니까? 예, 예. 예, 포기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투자 의향을 했다가 예. 그 기업이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안 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투자 우리 심사할 때 이게 어느 정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보통 투자할 때 그 공격적으로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여러 지역을 이제 한 다음에 저희 지역에 와서 이쪽에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검토했는데 투자 의향서를 좀 제출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몇 년간 그 경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포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 지역에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투자분들께서 세단 오면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예. 거기 2024년도 주 R땡땡이라고 했죠. 사업계획 변경 명시되어 있네요. 예. 이게 보조금 이게 지금 된 이후 사업 변경이 변경됐나 아니면은 어떻게 성과 평가나 정산 조치는 어떻게 했나 한번 답변해 주시죠. 24년 4년도요. 주 땡땡 해갖고 저기 사업 변경으로 나왔잖아요. 저기 알레르망 같은 경우는요. 네. 그 고용 인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사업 계획에 6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35명밖에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계획서 받을 때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채용 인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달될 경우에는 보조금도 삭감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보조금 중에서 지금 큰 데가 지금 두 개 말씀드린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이렇게 대규모 투입되는 기업 지원 사항에 대해서 좀 사후 평가라든가 환수 기준 이런 걸 좀 강화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 민간 투자 활성화로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매일 공적 재원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예, 사후 관리에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경제과 예산사랑 상품권 제가 있는데 35조입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4일째까지 이렇게 자료 요구를 받아봤는데 아마 제가 본 자료 중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중에 지금 예산사랑 상품권 자료가 제일 제 마음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부정사용 적발권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정사용 적발금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잘 조치를 해주시고 또 조치 사항을 보니까 뭐 경미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이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QR코드 기반 결제 관련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 결제를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QR까지 꺼내 가지고 이제 결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QR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반드시 이제 거기에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점검을 해도 특별히 그 나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업체 중에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한 거 있습니까? 다 원래는 모바일 결제하고 그 지료하고 다 같이 받도록 같이 그렇게 되어 받아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책 대안도 갖고 계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좀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제가 이 명절 때마다 이거 예상상권 할인 행사 및 물가 안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행사장을 가서 여기 자체를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참여자에게 물티슈, 장바구니, 뭐 핫팩 등 뭐 홍보물품도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좀 뭐 해서 소비 촉진을 해서 한다 그러지만은 이 소비 전면에 대한 우리 분석은 좀 어느 정도 하셨나 한번 과장님 얘기해 듣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그 발행 규모도 좀 늘리고 그 1인당 한도액도 늘려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물가 그 캠페인과 같이 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그 이용 동료도 함께 해서 그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눠주는데 그 장소가 저희가 전통시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나 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예상사랑 상품권은 잘 운영되겠다고 판단해 줍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아까 보조금 관련 말씀드린 것 같이 청년 일자리,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등 도민 생활에 또 군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책을 잘 다루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예산 반납, 2월 편중된 보조금 집행 현황 등을 볼 때 보다 구조적인 예산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예산사랑 상품권이 운영관리 측에서 소비성 촉진이 아닌 실질적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중에서 청년창업 지원 사업 부류와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맥락 이해만 정확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기업체에다 인건비 지원해주고 숙소비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사업들에 대한 평균 고용 유지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22년도 그 시작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청년 창업 사업. 청년 창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소상공인이실 거니까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그 유지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두 번째로 사회적 개입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연속성을 보려면 고용 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일반 기업에 청년 일자리 관련된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그 보조사업 혜택을 받은 그 기업들의 청년 고용률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쭉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과장님한테 빨리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유지율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게 막 저희가 보면은 얼마의 돈을 썼다, 몇 가지 사업을 했다,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고 지방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어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예산과 사업을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목적이 사라져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만 남아서 몇 가지 것에 있어가지고 좀 일을 했다 이렇게만 하지 그 외적으로 목적이 얼마만큼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 뭐 주실 자료가 없으세요? 아니면 과장님 알고 계신 자료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금 그 산업단지나 그 기업에 취업 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몇 년을 유지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저희가 그 세무과 세정과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1년에 저희가 뭐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이거를 누계를 잡아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향인데 그 슬로프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의 차이여야지 이런 일자리가 계속 발생하는데 저희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인 거예요.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제가 회사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뭐 고용 인구 몇 명 하기로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뭔가라도 변화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지방법인세 중에서도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정도에 대한 법인세가 상향에 대한 곡선은 보이는데 그 외적인 거 근로에 대한 거 옛날로 표현하자면은 저희한테 익숙한 뭐 가끔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전혀 상향 지표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의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화관광과라든지 다 그 행정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A, B, C, D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라도 저희가 좀 지표를 좀 적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고용률 유지에 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희 뭐 계속 말씀 나눴지만 기숙사 임차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제 주소가 여기가 또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금년부터는 예, 개선했습니다. 그런 것들 받고 온 예. 부분이 있지만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정책이 아니라면은 뭐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숙사 같은 것처럼 뭔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해 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표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예산 홍석 통합 상품권 발생으로 상품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두 지역의 상품권을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상되는 시행 시기는 언제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온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워낙에 예산 지역이 상권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라 보류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그
홍성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이제 저희랑 통합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통합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 그 다음번 그 임시회 때 그 조례 개정안은 상정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성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단지 구역을, 그러니까 양 군이 협의해서 어느 구역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정하고요. 뭐 금액이라든가 시행 시기라든가 발행 규모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뭐 판매 대행점 그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좀 한번 저희가 보고 드렸지만 기존에 그 충북 음성하고 진천하고 이미 하고 있고 또 그 전주하고 혁신도시에서 이제 거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방문해서 어떤 운영하면서 거기가 꽤 됐습니다. 21년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협약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예산사랑 상품권이 이제 농협에서만 판매하고 있죠. 예. 지금 타 지역에서는 뭐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증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이제는 상품권을 판매하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다른 금융기관 협약 및 판매와 확대를 위한 뭐 계획이나 뭐 그런 거를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한번 이번 질의-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타 지역에서는 예상 상품권을 이제 유통 구조를 이제 개편해서요. 타 금융기관 업무 협약 체결이나 뭐 앱 서비스 뭐 확대 아니면은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등을 통해서 이제는 주민들의 이제는 보다 판매점에 갈 수 있도록 편리한 그 편의사항 같은 걸 많이 검토해서 그렇게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이상호 의원님께서 예산사랑 상품권 사업운영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정 사용 적발 조치 사례를 예. 보면은 이제 불법 안전 의심하고 상품권 결제 거부 사례 예. 이 모두가 전부 이제 행정 궤도로만 예. 조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 조치 궤도 조치하면 굉장히 가벼운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 사용에 대한 보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같은 거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그 22년하고 23년도에 불법 환전 의심 해가지고 몇 건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검출이 되는 사항인데요. 네. 근데 환전할 때 연속된 1년 번호를 여러 장 많이 사용한다든가 네. 뭐 한 10시쯤 사고 10시 10분에 와서 환전한다든가 이렇게 즉시 구매 즉시 이제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당 그 업소를 확인했는데 그 연속된 1년 번호라든가 구매 즉시 사용한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부정 사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주의를 해라 이런 부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24년도에 상품권 결제 거부 2건은 그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차후에도 만약에 거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최대 그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계도를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본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발행 금액에 떠나서 이제 판매 금액 있죠. 군에서 예. 1인당 뭐 50만 원, 예. 뭐 이런 식으로 있어 10% 할인. 그다음에 환전 금액, 소매업에서 이제 환전해가는 금액 예. 이런 거를 대비해서 판매 금액에 따른 상품권을 판매했죠. 예. 그 금액에 따라서 그 환전을 해가는 금액 예. 그게 연마다 지금 증액이 돼요.
근데 그것쯤은 한번 그런 데에서 의심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예, 예, 또 1인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예,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거 한번 시작을 하고 첫 번째는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연도에서는 이제 1인이 한 번 5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구매를 하게끔, 예, 네, 이런 사례도 불법이 있는 것 같다.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제재 방안 같은 경우 시스템 구축 좀 해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좀 바라고요. 예, 또 상품권에 대한 QR 여부 모바일로 이렇게 했다는 적인데 모바일 예산사랑 상품권 취급 QR 예,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해당이 없다 이제 이랬는데 이런 QR 코드 시스템 같은 경우 만들어서 점검 부재한 사유 같은 거 이런 향후 개선 계획 같은 것 좀 예.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무작위로 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소비 촉진 이벤트 할인 행사 이런 부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진작에 미치는 그런 구체적인 거 성과 진짜 정량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평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평가 계획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수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만 계시면 계속해서 임종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페이지 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위탁은 2024년 현재까지 모든 단일 응차에게 의한 협상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14년 이후 동일 업체가 수차례 반복 수탁해오고 있죠. 그 부분은 지난 2023년까지 연속해서 갱신해서 사용을 했고요. 재계약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끝나서 입찰을 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찰의 영식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 구조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며 특정 업체와의 장기적 유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께서 향후 경제 입찰 유도 방안이나 구조 개편 계획이 갖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는 이제 기존 업체하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제한 경쟁이 된 이유가 이제 관리 대행업을 하려면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가 조건에다가 운영 실적 5년 이내에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했기 때문에 제한 경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한 경쟁이 됐고 응찰은 여기 한 군데씩만 응찰이 됐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공공폐수 한가운데 예. 그리고 산업단지가 한가운데 있고요.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 두 가운데 돼 있네요. 예, 저희가 관리를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전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 농공단지에서 이제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물 같은 거, 하수물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 물들이 마을로 흘러간 적이 있어요. 흘러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민원 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2024년도나 올해나 그러한 민원들이 없는지.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직 금년도에도 아직까지는? 예, 금년도에도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까운 농공단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그 가보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그 각 부서에서 팀장님께서 또 담당 직원님께서 좀 이렇게 많이 살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직까지는 그런 그 민원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2024년에 접수된 가발적 유모시 관련 행정소송은 예산군이 피고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허가기관은 충청남도였음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어 피고 변경과 동시에 소송한 치약 간주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건당 330만 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한 점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관한 기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잘못된 피고를 지정하였고 그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소송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부서의 책임 인식 및 입장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여기가 이제 2,000kW를 생산하는 거로 하던 그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하다가 이게 용량이 증설이 돼 가지고요. 3,000kW 이상이면은 도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소송 진행 중인데 이제 이게 저희 관할이 도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0kW 이상이 그래서 도로 간 사항이고요. 소송 비용 330만 원은 이 부분이 지금 도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만약에 도가 소송을 수행을 해서 승소를 하면은 저희가 병행해서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절차 안내 강화, 내부 사전 검토 체계를 민원 응대 기준 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소송뿐만 아니라 민원 과정에서 사전 안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이 되겠는데요. 명시 2월은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명시 2월은 자료 주신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입주율, 가동률, 미분양 부지 현황에 따르면 중공 농공단지 내 보령 부지의 미착오금과 예산 일반 산업단지, 예당 일반 산업단지, 신소재지 일반 산업단지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경영난에 따른 폐업 및 매각, 경매, 진행, 입주 보류 등의 사유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활용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기업을 이제 상의를 하거나 입주를 심사를 할 때 정말 투자 의향이 있는지 와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놓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하는데 워낙에 최근 몇 년간 이제 경기 사정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경매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수시로 이제 상담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투자 보류, 투자 유예, 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기재된 기업들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 투자를 약속을 해놓고 보류를 하고 있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 물론 이제 뭐 회사 측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 뭐 신규 증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증설 계획이 약간 이제 보류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달 해달 기업하고 상담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공장이 쉬는 데도 많고, 그리고 잘 이제 공장이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안 되는 데는 약 한 4, 5일 정도, 내지는 또 그 납품업체 이런 데가 그 한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많이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농공단지 그 내에 아직도 이제 그 빈 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다니다 몇 보면 군데 있습니다. 네네. 예. 해서 이제 그러한 곳이 그 이제 그 기업들이 오면 지역이 살아날 것이고, 그 반면에 또 활성화되면 우리 예산군도 인구가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 보니 지방세도 2024년 작년에는 122억이 이렇게 그 산출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그 우리 그 지역에 와서 이제 그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활성화가 지속이 돼야 또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야 예산도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똑같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임종용 의원님이 주질을 하셔가지고 좀 보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임종용 의원님 질의사항 중에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폐수 처리장 운영하는 거 관련돼서요. 예. 그거를 보면은 그 운영 비용에 대해서 위탁액이요. 예. 이게 결산서 기준이에요, 예산서 기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요. 예. 예산 기준입니다. 예산 기준이죠. 예, 결산 예. 기준은 얼마예요? 결산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그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여기에 있는 금액이 그 사용료를 징수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일반 회계에서 메꿔주는 형식이고요.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일반 회계에서 메꿔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보내면은 이게 이 위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 행감자료가 경제권뿐만 아니라 그 물론 피감기관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알지만, 이거 같은 경우 위탁액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종용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는 보셔요? 이런 관련 투자 유치요. 예, 투자 유치에서 저희가
군비 시군비 들여가지고 예. 사업들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지금 뭐 최근 3년 자료 놓고 보게 되면 아직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거 부분이 3년 자료 일부 말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예, 예. 8차년도 자료 다 보면 더 처참해요. 그 결과가 더 처참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혹시 과장님 주식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경제과장님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주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을 한다는 게 어떤 과거의 뭐 사행성, 뭐 자기 자본을 늘리는 데 있어서 부당한 뭐 꼼수 이게 아니라 경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저희가 보면은 이거를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예산군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데 고용률도 안 좋아. 지방세 세수 수입 현황도 여기 뭐 좋게 나왔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또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그 지방세의 그 세목별 자료를 제가 세정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업이 와서 영속적으로 계속 그 회사가 나가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세원 비율을 보면은 이 주신 자료보다 훨씬 적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자료는 유리하게, 불리한 자료는 불리하게. 이건 비관기관으로서 입장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저희한테 주요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이거 사실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군수님 영상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이거 꼭 좀 다시 한번 사업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행사장 가셔가지고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아니 저희가 십수년간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임종영 의원님 질의 중에서 민간 그 위탁해가지고 폐수 처리 보면은 자부담 비율이 정말 적어요. 가동률 88%잖아요. 지금 80%대잖아요. 후반대죠. 농공단지는.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100% 가면 저희가 군비 안 들어가도 시설 유지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산단은 아니죠. 이게 시설 가동률 뭐 입주율하고 가동률을 보면은 그거 한다 하더라도 연간 20억씩은 그냥 그 폐수 처리장 운영하는데 그냥 들어간다고요. 이런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산군이라는 기업에. 거꾸로 저는 예산군이라는 기업을 어떤 뭐 정량적인 어떤 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아니면 지방세 재정 자립도 이거를 보면은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고 상장 폐지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국이라는 기업이. 과장님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사실상 정책 기반자가 하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라니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비한 일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 보면 다 그렇죠 뭐. 저희 그런데 이제 뭐 추진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산단 170만 평 더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적자나는 사업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가능하면은 뭐 언론사들이 보시든 아니면은 그 유권자들이 보시든 하셔가지고 이거 CEO가 문제 있으면 CEO한테 강력하게 물어야 돼요. 경영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사장님 이 사업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요청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거 뭐 유튜브 중계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인분들 좀 냉철히 봐주십시오. 투자 대비 회수율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임종용 의원님이나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산단 조성을 하면서 그 기업 유치에 있어서 그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일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유치 방법에 있어서 그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없으면 그 분양 그 산단 업체하고 해서 그 조성 그러니까 유치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관리 기본 계획하고 그 회사에서 낸 사업 계획서하고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경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업체들이 오면 그러니까 그 산단에 그 입주가 안 되는 부분을 또 채울 수도 있잖아요. 가동률을 위해서. 그죠? 예, 이제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우리 그 기업 유치팀이나 이렇게 했을 때 우려하는 점을 좀 판단하셔갖고 하여튼 우리 예산군이 세수가 증대되고 또 예산군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예산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장님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 개최에 따른 투자 심사 결과 행사 참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행사 개최 후 공공 투자 관리 센터와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것으로 조건으로 승인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여 기업을 위하여 마련된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작년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계 대표자 대의 및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참여 기업이 15개사가 참여를 했고 12개사는 상담을 하고 3개사가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참여 기업이라든가 뭐 물론 그때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업까지 그 문호를 넓혀서 그 금년도에는 해외 전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 기업에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해외 그 박람회에 참가하면 부스비라든가 홍보비, 항공비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금년도 8월에 그 중국에 있는 상하이로 그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성과 분석하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충남연구원에다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 성과 분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상은 상성시장 루프탑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으면서 여러 개 이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료에도 나오듯이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 주변 시설의 연계 활용 방안 모색, 여름철과 겨울철에 활용도 제고 방안, 엘리베이터 등 설치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프탑의 경우 심사 결과에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철저한 안전관리에도 요구됩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루프탑 투자 심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안전 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구조 보강을 이제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5군데에다가 앵커로 그 구조 보강을 할 금년도에 이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그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옥상에다가 저희가 그 데크를 설치하는데요. 데크를 바닥에 바로 하면은 그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0cm 정도 띄워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했고요. 주변 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야간 그 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루프탑에다가. 또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4군데 있는데요.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해서 지금 난간이 없거든요. 그 난간도 설치하고 새로 그 어르신들도 올라갈 수 편하게 이렇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이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루프탑에다가 그 전동식 어닝을 17개를 설치해서 그늘막도 제공할 수 있고 밤에 불을 켜면 같이 거기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검토했는데요. 그 건축물이 노후화된 데다가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려운 거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11월 달까지가 이제 사업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마무리가 되면 우선 저희가 상시 인력을 한 명 배치해가지고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어닝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 파악해서 그걸 반영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방안을 다시 세울 방안이고요. 옥상에 또 이제 추가로 설치되는 게 파고라하고 그 데크 옆에다가 그 소규모 공연할 수 있게 무대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뭐 라이브 그 노래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동시 어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시에게나 한 명이 계속 상주에 있나요?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만 상주에 있나요? 지금 기간제로 우선 일정 기간만 운영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동식 어닝이 스마트 전동식 어닝은 아니죠? 아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도로 이제 사거리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는 기존에 이제 스마트 전동식 어닝 햇빛 이렇게 열고 닫고 자동으로 하고 하는데 이제 일반 전동식 어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는 작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로 같은 데도 이제는 전동식 아닌 게 이제 꺾이고 뭐 그런 게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이제는 15페이지입니다. TMS 수성공사가 이제는 대기 오염 물질 이제 자동 측정 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굴뚝의 이제 측정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거를? 그 폐수 처리 끝나고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방류를 하잖아요. 네네. 방류하기 전에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럼 이거 저기 뭐냐 수성공사 두 개소에 수성공사를 이제 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통합 발주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아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폐수 처리 관련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 엔지니어링에서 하지만 그 입찰을 봐가지고 양쪽 다 여기가 이제 입찰을 낙찰이 된 거거든요. 이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TMS를. 그래서 23년도 보시면 예산 예당 공공폐수처리장하고 그 밑에는 예산 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산단하고 농공단지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홍원표 의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17페이지 보면 아니 저기 15페이지 예산시장 국밥거리 장옥방수공사에 갖고 이게 이제 전남 화순군이거든요. 예. 그 육아파크라고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17페이지 예산 상설시장 내 간접 조명 등 공사예요. 예. 그리고 18페이지 예산 상설시장 주변 매장 보수공사 그리고 예산 상설시장 바닥 정비공사 이렇게 했는데 그 보수공사와 바닥 정비공사는 서울 서초구 업체에서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예산 상설시장 내 간접 조명 등 공사 이건 서울시 은평구에서 했고 근데 이게 수의계약 근거에 있어서 이렇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 각 목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여기에 구조 1항이라는 단서 혹시 아세요? 구조 1항이라는 단서 그 25조 그 부분은 검토. 계약법에 네. 그 부분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게 왜 그 지역업체도 이 정도 뭐 규모나 그 금액 대비했을 때 지역업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요거는 저희 오픈스페이스 공사 사항이고요. 상설시장 내에 네. 오픈스페이스 공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일정 부분 컨셉이 있잖아요. 그 레트로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컨셉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요게 이제 그 물론 금액적으로는 뭐 그 웬만한 기술 가지신 분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
요 분위기에 맞춰서 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지 업체를 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가서 보면 그 이 뭐 조명공사, 뭐 보수 바닥 주변 매장 보수공사 이런 거는 그 어떤 디자인이나 컨셉을 줘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고 나중에 하자 부분도 그러면 이게 이제 하자 기간이 얼마예요 이게? 2년이죠. 예? 2년이죠. 아니 바닥 방수나 보수는 1년이에요 1년 2년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지역업체가 또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급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급한 상황이 나타나면 지역업체가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뭐 금액이 크고 안 크고 그게 떠나서 하여튼 일단 그 저기 뭐야 과장님 구조 1항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구조 1항 그 단서 조항 예, 그것 좀 한번 찾아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같은 질이에요. 같은 질인데 지방계약 시행령 이제 수의계약 관련돼서요. 25조 1항 5호의 마목, 감옥 이 내용이 뭔지 검토는 되셨나요? 이거 24년도면 임기 중이신 거죠,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한 건가요 이게? 아니면 아닙니다. 전임제 계실 때 하신 전에 건가요? 오픈스페이스 공사. 이거 팀장님은 그대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마이크 잡고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차석이라도 뭐 누군가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해당.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분.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경리팀이랑 뭐 회계조사님도 안 계세요? 거기 부서? 아니 저는 뭐냐면은요 김영준 의원님 질의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제가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위원이 되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도 해봤어요. 심지어 이젠 저희 거보다는 더 오래된 건물에 외벽을 살려야 된다고 그대로 뜯어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제시대 때 했던 그 조곡창이라고 하잖아요. 그 쌀 모아가지고 수출하는 거. 그 지붕을 나무 틀어서 살린다고 그대로 해체해가지고요. 그대로 보관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것보다 어려운 일들이었나요? 이 부분- 사업들이? 이 부분은 그 별도로 아니, 별도가 아니라 특별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라 지방계약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특정한 기술이라고 하는데 과연 특정한 기술이냐? 그 특정한 기술이라면 과연 어떤 특정 기술이냐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지역업체에도 똑같은 혜택 주세요?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러면 다 수의계약인데요. 이게 지금 그리고 혹시 그 4일 전에 유튜브에 공개된 백종원 씨 내부 고발 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못 봤습니다. 그거 못 봤죠? 못 보셨죠? 이거 보시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백종원 씨가 이 사업을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자기가 내부적인 사내 교육에 공개한 영상이 나와요. 영상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이 뭐 본인이 평소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안 하는데 분명히 또 뭐 저 이기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시겠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나간 일이라면 여기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특혜라고 그렇게 특혜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생각-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거죠. 추후에 이와 유사하게 발생하는 모든 지역 업체에서도 백종원 씨가 추천한 이런 업체들에 해당한 동일한 시각을 적용할 것이냐?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특혜가 아니죠. 이거를 백종원 씨가 추천한 업체한테만 이렇게 하면 특혜인 거고, 이 기준을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면 특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백종원 씨가 하는 건 특혜인가요? 특혜가 아닌가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건 특혜인가요? 특혜가 아닌가요? 특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저희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지금 은퇴하신 기술직 분들이 그 뭐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들하고 식사한다고 해서 막 언론사에서 그 사람 뭐 직위의 제시를 좀 요청을 해라 이런 막 부탁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그 업체들한테 어떤 부당한 이득을 유용했다는 뭐 자금을 받았다든지 편의를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얘기하면 책임지고 위에서 그 사람이 직위해제 요청을 하겠다.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군만큼은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백종원 씨한테 적용한 이런 기술적인 특이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확대 해석을 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경제과에서 앞서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당장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서 답변을 못 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제과만큼은 내부 규정을 좀 가져주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후임 국장님한테도 산업건설국 수석과에서 내온 규정을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이 해당 과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일맥상통한 거고요.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좀 요청하느냐고 좀 세부적 질의가 많은데요. 먼저 공통 질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령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저희 조례 법령이 뭐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가지고 저희가 좀 강경한 어조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그것이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기본계획 외에도 별도의 어떤 그 내부적 규정을 좀 만들으셔가지고, 뭐 김용준 의원님 말씀하신거나 저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일맥상통하게 지역업자들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런 계획들이 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것이 좀 수립될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간절하게 지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재산하고 행정재산 물품 등 자산연환과 같은 거는 특이사항은 그렇게 없는데요. 예, 그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냥 뭐 예전에 90년도에 취득한 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로 갖고선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해당 실무 과장님께서 그 팀장님들이 이거 관리하셔야 되는 게 또 고유 업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털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2006년도에 구매한 LCD 패널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실 리가 절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네, 이거는 태그 발행도 발행을 완성했다고 하면은 이거 찾아보면 어디 있다고 지금 돼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아직 저기 구청사에서 저희 신청서로 넘어오는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례 개정 바꿔서 취득 단가가 31만 2천 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없애버리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당부의 말씀 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좀 불필요한 업무를 좀 줄이자라는 의미니까 잘 반영해 주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25년도 기준에서 20% 이상 예산의 증감 사유 사업들 현황 및 사유를 했는데, 이게 좀 저는 기본 정책계 경제계획이 군에 좀 상존하고 있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뭐 한정된 재원안에서 해당 부서장 사업을 하고 싶지 안 하려고 하시는 과장님들이 어디 계세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국도비 사업이 폐지되고 나타남에 있어가지고 증감률이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바로 뒤에 이어서 할 과이긴 하지만,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 기금을 2개를 별도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할 수 있는 기금도 만들고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 목돈 만들어놨다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해서 이 시도비가 변경됐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도비 없으니까 못하네. 자체 지원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줄이자 이게 아니라 좀 저희가 그런 걸 그때그때 완충할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그 경제과는 행정부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경제과는 이게 그 민간 기업 정도로 해당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경제가 뭐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수출 기업들한테 그거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만들어 줘 가지고 운송 통관비에 대한 뭐 보조 혜택을 바로바로 적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비 증감액은 좀 시도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이 이렇게 들락달락하지 않고 좀 안전성 있게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문서 공개여부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 사항은 없는데 좀 이렇게 증가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그 소송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과장님? 그것도 일부 있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태양광 관련도 굉장히 많습니다. 태양광 관련도 많고 그 산단 관련 그다음에 저 이제 경제팀에서 소소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 인허가가 좀 있습니다. 그 가게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유 업무의 특성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경제과 그 부서 질의가 이제 3가지인데요. 먼저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반복적인 거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한간에 이제 저희 김조 국장님이 이제 퇴임하시잖아요. 네. 이제 누군가는 오실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새로 오시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을 미리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7월에 주요무 추진계획 보고라든지 중간 보고할 때 국장님 이제 산업건설국 전체를 대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도 꼭 좀 전달이 돼서 이런 거와 같은 것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일몰되거나 다시 생긴다는 것에 있어 가지고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좀 첫 번째였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산단별 기반시설 운영 및 조성 사업 세부 내역인데 결국엔 보면은 투자 대비 회수율이 적다라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회수율이. 그러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든지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이게 단차년도, 2차년, 3차년도 과장님 이전에 수많은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답변을 주셨을 때 그 전군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말을 못해 말을 이러고 가셨어요. 그때 가셨던 경제과장님한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아마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 숫자적인 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산단별 기반시설 운영하는 비용, 부담해야 되는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세입에 이득이 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그 폐수 처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데 군비 부담률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30억에서 35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건 고정 비용이죠. 멈추면은 바로 그 즉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뭐 기숙사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더 커져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뭐 한다 하더라도 기반 시설만 하더라도 연간 30에서 35억인데 그 작년에 지방세 중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내어내는 세금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야 38억이었어요. 그래야 38억. 평균으로는 32억밖에 안 돼요. 반올림에서 33억.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국민들이 혈세가 계속 산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되려 거꾸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개별 입지에 있는 법인 사업체들 있잖아요. 작년이 역대 최악이었거든요. 역대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입지에 있는 법인체 사업체들이 내는 평균액이 평균 50억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개별 입지에 있는 흔히 말하는 뿌리기업, 향토기업들, 여기서 말하는 뿌리기업은 오해하실 거 말씀드리지만 신소재 산단에 있는 그 뿌리기업 아닙니다. 네. 그거를 제외한 향토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지역 발전에 도움 안 받고도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액 비율이 더 크다. 네. 이게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임종용 위원님, 홍원표 의원님, 뭐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낸 자료를 합산해서 저희가 평균값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도 산단이 과연 우리 지역에 이득이냐는 거의 10년간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예전에 MBC에서 절찬에 방영된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최수종하고 김희애 씨 나오던 거? 거기에 보면 아들 잘 되라고 엄청나게 온 가족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김희애 씨가 작가가 됐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극 중에. 그래서 이제 집안을 전체를 다 먹여 살리잖아요. 저는 거기에 최수종 분께서 연기하시던 게 산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역민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이 김희애 씨가 연기하셨던 그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저희가 산단을 하지 말자, 기업체를 하지 말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달라. 국민들께 감정으로 호소하기에는 국민들의 지금 현 경제 상황, 그리고 처해진 입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자꾸 감소하는 지방세, 그리고 재정 자립도 이런 거를 종합해 봤었을 때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온건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강건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경제정책에 있어가지고 객관적 기초자료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막 170만 평 또 늘린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고 아마 좀 하더라도 좀 부탁하는 심정에서,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하겠다는 객관적 목표는 하고 그래야지 저희가 그 지표에 왜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또 질의를 드리겠죠. 네. 그리고 끝으로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현황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강경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도지사님들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막 바뀌고 네, 저희가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건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왜 안 했냐고 해서 막 조례 만들고,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맹윤주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생계비급여 지배를 받든 뭐라든 간에 가장 근거로 삼는 게 4대 보험이에요. 네. 이 4대 보험을 안 내면은 이 사람은 소득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지가 않아요,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원만하게 못 한단 말이에요. 전 도지사님 계실 때 하던 거라고 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좀 생각이 그 집중화해서 뭐 자본을 투자해서 급속하게 끌어올리자라는 좀 그 약간 보수적 정책 방향의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못 한다는 입장도 알지만,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저희 뭐 경제지표 이제 이번에 올 연말에 나올 건데 통계 자료가 아마 자영업자 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저희 예산군이. 왜냐면 다녀보면 죄다 문 닫거든요. 네. 그렇게 안 망한다는 병원 약국들도 문 닫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이 지원 사업 현황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한테 가서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때 김태흠 지사님 예산군 문의회관 오셔가지고 동생이 이랬거든요. 아니, 동생이 열심히 일해보겠다는데 막는 형은 잘못된 형이죠. 그리고 이거 제가 산업통상위원회인가요? 제가 정확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부서장한테 답변도 얻었어요. 이걸 자체 사업하는데 문제 있냐? 중앙부처에서 문제 없다고 하고 자료 공유하는데도 문제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줘가지고 만장일치로 조례도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해당 상업통상위원회 그 과장님한테도 물어봐서 답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럼 마지막 남은 키는 뭐냐? 군수님이 김태흠 지사님 만나셔가지고 정무적으로 자체 사업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팀장이 일하는데 페널티 주지 마십시오, 형님.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막 또 과장님한테 거꾸로 이런저런 빌어서 이 소상공인 정책 지원 사업에서 이런 건 빼시고 이런 건 빼시고 이러잖아요. 이게 당부하고 업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감사인지 건인지 잘 모를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구수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이고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역량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거 정무적으로 해결 봐주십시오. 저희 팀장님하고 과장님 신나서 일하고 위에 와가지고 위원님 드디어 저희 이거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 경제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정무적 해결이 꼭 필요하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항상 제가 경제과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게 이런 자리든 공적인 자리에서 되게 좀 강경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반영해 주려고 되게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서 되려 이제 저희가 7월 그리고 연말에 예산 요구하는 기간에는 저희 잘했습니다라고 객관적인 자료 내시면서 저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격려 말씀드리고 그때 돼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린 뭐 사과도 드리고 웃으면서 저희 9대 임기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도tal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예? 공통상 3건이고요. 그 소관사항은 1건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제출해 주신 24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취득한 주요생산 재산 현황 3개년치는 이렇게 제가 자료를 잘 봤고요. 예. 이건 자료로서 가름하고 또 28페이지 공공기관 위탁 대행 현황도 지금 뭐 이 부분은 선정 방법에 있어서 뭐 산업통상자원부 이쪽에서 뭐 지원하는 기관 뭐 이런 그 수탁기관 이런 네, 그렇습니다. 데서 시행한 거네요. 예, 예. 예, 이것도 제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은 우리 경제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이렇게 돼 예,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잘 알았고요. 그 소관사항 70페이지 이게 이제 중소기업 국내 8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성과인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렇게 그 뭐 성과를 좀 냈는데 요즘 뭐 기업하기가 어렵고 그런 반면에 우리 예산군에서 또 이렇게 지원도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요 사항은 제가 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도로 담당 팀장님하고 요 부분은 한번 상담 좀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담당 팀장님하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김영진 의원님의 자료 요청 행감이 끝난 후에 부탁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통 질의가 2가지가 있는데요. 30쪽하고 31쪽. 먼저 30쪽 각 의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정 및 회의록 유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의원회 구성이 3의원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회의록 비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 대면해서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회의록 유무를 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 무예요. 24년 기업인 23년도 무고 예. 24년도 이제
하나 있고 기업인 의원회 있죠. 예. 협의회. 예. 이거는 이제 한번 대면을 했거든요. 예. 요 기업 지원 협의회는 기업 유치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업 지원 관련하는데요. 네.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우수기업 그 선정할 때 여기 네.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 현황 그 자료를 받아 보고서는 굉장히 좀 소홀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상 좀 말씀드릴게요. 경제과가 소관하는 이 세 개 의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 유통질서 조성, 그다음에 소비자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서 회의록 비치 네. 그는 법률에 관한 그 규정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도 있고 예. 요거는 꼭 비치를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있고 이의가 생긴다면은 회의록이 근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녹음으로 저장해서 이런 건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 기록물 그 법률에 따라서도 꼭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가장 이제 그 어떤 회의를 존치해서 그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실용적인 그 역할을 앞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민원 접수권 D 페이지 쪽에 민원 접수권 처리를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검토한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설치 및 공장 허가에서 반대 민원이 계속 연속적으로 다수 발생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반복되는 민원 분석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주민 갈등 이런 거를 좀 예방 좀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소통, 조정 방안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 예, 좀 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태양광 관련 그 민원이 대부분이 이제 동네 인근에다가 설치를 하면 네. 그 태양광에서 이제 반사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외지에서 이제 출입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 분들하고 그 태양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서서 그 한쪽에 업자보고 해결하라고만 안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처리 내용을 보면 관련 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도 허가됨을 안내합니다. 이제 이런 문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짧게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네. 예, 실제는 저희가 다 현장 나가가지고 주민들 직접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정 실리는 진짜 이렇게 그냥 설득만이 아니고 처리 과정에서의 그 결정된 예. 부분. 그래서 신뢰 기관을 믿도록 주민들께 좀 노력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수입니다. 제가 경제과에 공통사항 4건을 자료 요청드렸는데 그 중에서 공공위탁 자격요건 및 수행능력 확인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임종용 의원님과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대부분 해주셨고 뭐 중복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금 그 과장님 저 주신 이 동의안 검토 보고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가지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뭐 자료 없으시면 그냥 듣고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산업단지가 우리 예산산단과 예당산단이 있죠. 두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신소재까지 산업단위 3개입니다. 신소재까지.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공공폐수시설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게 그 신소재는 그럼 별도로 하고 있나요? 아니요, 공공폐수가요 신소재계 예당 일반 산단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일반 산단하고 예당. 합쳐져가지고 예당. 예, 예. 예당. 예, 그러니까 예산 산단과 예당 산단
그리고 농공단지가 예산 신암 관자 예,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예. 민간 위탁하고 직영하고. 예.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를 하셨는데 직영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 추계에 대한 검토 용역은 안 하셨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직영을 했을 때 하고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 비교를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우리 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해서 해야지만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정책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그 공공폐수시설 민간 위탁에 대한 산출 내역을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받아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일일 처리 용량이 예산 산단 같은 경우는 3,250톤, 예. 또 그 예당 산단은 1,500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그 예산 농공단지는 1,000톤, 신암 산단은 400톤, 관작은 300톤. 그런데 그 산출 내역을 이렇게 그 따져 보니까 인건비는 비슷해요. 인건비는 뭐 거의 사람 한 명당 연봉이 한 5,500만 원, 많게는, 그리고 적게는 한 4,100 정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원가나 이윤을 볼 때 원가나 이윤에 대한 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3,200톤을 처리하는 곳은 연 한 8억 3천 600, 그렇게 하고 300톤을 처리하는 곳은 원가나 이윤이 1억 4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그 돈을 원가 용역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3,000톤을 이상 하는 데는 8,300, 300톤을 하는데 그보다 한 10배 정도 적은 데는 1억 4,300.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한번 꼼꼼히 저한테 이 감사 끝나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 이 제안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이게 제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거기 그 이제 그 원가 산정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제안을 우리한테 내면은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는 형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업무를 예전에 봐봤는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따지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타 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의 예도 좀 비교해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거를 그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을 최대한 우리는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안한 대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의 그 어떻게 보면은 군민의 혈세라고도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용역을 지금 그 2014년도부터 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계속 그 한 업체가 지금도 거의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요, 입찰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2014년도에 했던 업체, 2017년에 했던 업체가 여기 보면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뭐 업체 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업체가 계속 연이어서 했고, 예. 2021년도에 또 했던 업체는 명칭은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그 업체예요. 이름만 바뀐 걸 거예요. 아닌가요? 전국 단위 업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주력 업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업체가
명칭만 바뀌었어요. 왜 명칭을 바뀌었는지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회사 내부에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자기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뭐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재입찰을 할 때는 뭐 계속 한 업체가 10년, 20년 물론 하면은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을 계속 승계하니까 좋은데 이게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밖에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가점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물론 뭐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랜 관행이라든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공법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좀 신중하게 잘해서 공정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차제해 드리고 그 원가 선정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저 질문이라기보다도 이제 경제과니까 지금 그 한 가지 더 이렇게 말미에 드리려면은 지금 정부 정책이 그동안 그 수력이나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이 에너지를 해왔던 것을 지금 그 경제과에 에너지 부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자꾸 바뀌고 있죠. 네.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도 21대, 20대 때도 그 뭐 아리백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양광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정집에도 전부 태양광 설치해서 지붕 위에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은 뭐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우리 그 건강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에 많은 그 유해하다는 그런 그 인식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히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거에 대한 그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그 주민들한테 정확한 그 교육을 어느 집합 장소라든지 주민 교육이 있을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거 아까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박은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공장 유치를 우리 군에서 그동안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획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업단지라든지 공장 유치는 우리 군에서 사실 가장 그 경제적인 목표, 인구 유입 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기업, 우리 군민이라든지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기업, 그런 기업 뭐 해가 되는 기업이 뭐 어느 기업인지는 몰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우리 군 인구 유입에 필요한 그런 기업들을 꼭 유치하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과 그쪽에 쓰는 비용을 가지고는 따질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업을 될 수 있으면 옥석을 좀 가려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공위탁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수행능력 확인 대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그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근무자분들 평균 근속 연수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파악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다. 이거 뺑뺑이 돌리거든요. 전국 교육이라고 해서. 예. 왜 뺑뺑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이제 뭐냐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꺾기를 해요. 꺾기. 그 월급 받아가지고 회사에다가 사익금 내고 하는 게 있어요 또. 그런데 오래 안 놔둬요 지역에. 길어야 2년 있으면은 뭐 여기 있다가 뭐 울산으로 보내고 다시 뭐 전남 어디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집은 이제 그 전국업체다 보니까 뭐 저희가 지난번에 예전에 과장님 계실 때 그 사업장 위치 사진 보면서 이런 데도 사업장을 할 수가 있냐 이랬던 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으나, 대개 수도권 내지는 충남북 정도의 이분들이 거주지가 있거든요. 가족이랑 안 떨어지려고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발령 내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 이런 것들에 내부 고발도 전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박준수 의원님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왜 과다 계상되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러고서 하나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위에 간담회 자료 준 것 중에 시설공단 만들자고 한 거 있었어요. 네, 장기적 검토 과제로 놨다고 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검토에 따라 가지고 부서에서 그 시설공단 만들자고 하는 거에 대해 위견을 어떻게 내셨어요? 지금 공공폐수 시설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이 부분은 거기 검토 대상에는 안 들어갔죠. 검토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죠. 애초부터 위에서 건의한 내용 중 주요한 게 산업건설국에서 있는 거고, 그 공기업과 관련돼 가지고 시설공단 만드는데 주요한 기준이 이 운영하는데 최소한 50% 이상의 비용을 확보를 했었을 때 해야 돼요. 충남도가 지금 그거 잘못해가지고 뻐거르는 거죠 시설공단. 근데 저희는 이미 이걸 상회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뭐 경제성 얘기하고 뭐하고 뭐하면서 하면은 위에서 박종수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저도 기업 유치할 생각은 똑같아요. 박종수 위원장님하고 돈 지역에 많이 내고 사람 늘리는 기업 유치한다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시설공단 하자는 주요 내용이 그거거든요. 주요 내용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장기 검토 보고 자료라고 하고선 뭐하고 뭐 했으면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게 수도과에 제가 공기업이니까 그렇다시지만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경제과인데 주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기업들이. 국장님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지평부에서 보건소님 저희한테 자료 건네주고 뭐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한 번만 지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소나기만 지나갈까 이러시는 거죠. 그 소나기가 내려서 지나가도요. 소나기 많이 내리면요. 땅에 패요. 비 많이 와서 물 올라갔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저는 염려되는 게 이런 게 위에만 그런가? 아니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들도 속이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제가 볼 때 항상 주장하는 37% 감소할 수 있다는 부가세 기업위원 일반 관리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와야 돼요. 박종수 위원장님 염려하는 게 톤당 처리 용량 비용이 달라. 그러면 그거 국민들이 헬스로 보조해 주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다 그런 거 일맥상통한 건데 아무리 저희가 좋은 안건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검토 단계에서.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장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매년 하는 일이지만 지난날의 그 문제점들 그것이 이제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 과오들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면서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군 발전에 그 초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부서가 바로 경제과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의 그 노고가 빛이 되는, 그래서 예산군 발전 성장 원동력의 축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부터 농정유통과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